안녕하세요. 배워야 본다 임성빈입니다. 쇼핑몰 하다 보게 되면 사입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1688이나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부분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고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메신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사입하는 과정, 정한 제품을 알리바바 담당자와 메신저를 통해서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나,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네이버에서 최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키워드를 발견한 후에 그 제품의 검색량이 얼마나 있고 현재 판매하는 상품량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상품량은 적은데 검색량이 많은 제품이 화면에 보시는 저 제품이더라고요. 저 제품을 검색해 보니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중국 제품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100이면 100 중국 알리바바 아니면은 1688에 있겠죠. 그래서 화면을 캡처해서 알리바바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가격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바바 담당자와 메신저를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수입 과정을 상담하는데 지금 뭐 구글 번역기 통하면은 다 됩니다. 근데 뭘 질문해야 하는지 그 소스를 모르잖아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사업자들의 통관 업무를 도와주는 회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들어서 그 회사의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그 회사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알리바바 담당자와 상품을 주문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제품을 서치한 다음에 이렇게 알리바바에 들어가서 제품을 봤거든요. 그 화면부터 보시는 겁니다. 제가 즐겨 찾기 해놨던 사이트를 여니까 그 담당자랑 채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팅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쉽다라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관 사이트고요. MOQ라는 거는 다 아시겠죠? 최소 수량, 프라이스는 개당 단가. 그걸 여기다 써주면은 회사에서 다음 단계를 알려줍니다. 저 개당 단가를 여기다 써줘야 돼요. FOB 프라이스를. 순수한 제품 단가를 FOB라 그럽니다. MOQ는 최소 수량이고요. 1.47달러. 이건 요 사이트에 있는 단가를 그대로 쓴 겁니다. 통화 회사에다 가격을 쓰고서 가격 확인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를 알려줍니다. 포 프라이스 입력하라겠죠. 1.47달러 쓰고 밑에 가격 확인 누르면 다음 단계를 뭐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 중국 어떤 항구에서 오느냐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다음 누르시고 화면 보시면은요, 그럼 그 알리바바 담당자한테 어떤 항구에서 보내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저희가 모르니까. 그러면 다시 알리바바에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항구에서 오느냐. 이것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아까 통화 업무를 도와주는 그 회사 사이트에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매뉴얼이. 그 매뉴얼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보내시면은요, 이 담당자가 이거를 보고 어떤 항구에서 출발하는지를 저한테 알려줘요. 그 알려준 거를 다시 이 통관 사이트에 와서 저 다음 버튼 누르고 명시해 주면 됩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몇 분 정도. 다시 저 통관, 저기 왔네요. 밑에 진첸이라고. 이거 복사해서 이 사이트에 가서 다음 누르시고 여기다가 다음 누르고 붙여 넣으시면 돼요. 저 상하이 항공 예시입니다. 저는 진첸이니까 다음 누르고 진첸을 넣어주면 돼요. 꼭 항구를 물어보셔야 돼. 그래야 물류비가 또 계산되더라고요. 다음 누르고 다음 누르고
수출지 항구 쪽에다가 클릭을 해서 진짜 복사한 거를 붙여 넣으시고요. 예. 이게 선택이 안 되죠. 얘를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거기도 인천항 쓰면 얘를 눌러야 돼요. 예, 그래야 다음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상세 주소를 적어 주시면 다음 단계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예, 클릭하시면 또 이렇게 다음이 나와요. 예, 포장된 화물의 부피와 중량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예시가 있죠. 뭐 CBM 그리고 킬로그램 그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돼요. CBM과 중량을 알려달라. CBM이 부피입니다. 보통 1m 기준이에요. 1m, 1m, 1m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제품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1CBM 안에다 포함될 것 같아요. CBM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출 수입하실 때 알아야 될 거예요. 부피. 예. 그 박스가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1CM이라는 거는 1m, 1m, 1m의 그 부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박스 안에다가 저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처음 하시면 헷갈립니다. 예, 저도 무지 헷갈렸거든요. 낯선 수출입 단어라. 자,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CBM과 킬로그램 알려달라. 이걸 알아야 그 통화를 한번 도와주는 회사한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견적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견적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잘못 계산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죠. CBM, KG, 토탈 뭐 나오죠. CBM과 저 예시입니다. 아직 얘가 저한테 답을 안 줬어요. 여기 써 있죠. How many do you need? 얼마나 필요하냐? 예, 그걸 물어봤네요. 저 물어보면 안 되는데 예, 필요할 땐 구글 번역기 돌리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필요한 개수를 쓰는 거예요. 한글로 영어로 바꿔야 되는데 예, 이렇게 예, 뭐 I'm plan to order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예, 그 채팅창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클릭을 해가지고 붙여놓으시고 보내시면요. 이건 MOQ가 50세트고 계단 단가가 1.47달러로 써 있었는데 얘들이 답을 줄 겁니다. 그 답을 받은 걸 복사해서 다시 일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화면을 두 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태어나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아무도 혼내지 않더라고요. 얘가 아직 답을 안 줍니다. 부피가 있고 중량이 있죠. CBM과 킬로그램. 답이 좀 늦게 옵니다. 여기다 적으면 또 그 다음 단계를 알려줘요. 지금 하는 거는요. 그 중국의 알리바바에서는 그냥 제품을 보내주는데 자기네 사무실 앞에다가 저한테 보낼 제품 박스를 두면 또 다른 중국 배달 업체에서 가져간 택배 회사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통관 업무는 다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못하니까 국내 사이트에 도움을 받는 거죠. 제가 필요한 거는 그 제품의 단가, 객단가와 몇 개, 그것만 알면 돼요. 그 외에 통관 업무랑 모든 것들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못하니까 우리나라 회사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행료가 들어가겠죠. 물건값 제하고서. 지금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볼 게 객단가 얼마냐, 계단 단가가, 그리고 MOQ 최소 수량이 몇 개냐, 몇 개도 가능하느냐, 그리고 이게 어느 항에서부터 오느냐, 그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세 가지만 알고 그 내가 받은 내용을 국내 통화 회사한테 정확히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 회사에서 저한테 견적을 내줘요. 얼마가 들어간다고. 근데 제품 값은
중국 그 내가 물건 산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한테 내가 직접 이 사이트 내에서 송금을 해줘야 돼요. 그것까진 제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그 이후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고요. 이런 거죠. 제가 주문한 제품을 저 알리바바 업체에서 박스에 만든 다음에 자기 사무실 앞에다가 딱 놔요. 그럼 중국의 택배 업체가 그 물건을 가지고서 진첸 항구로 가는 거죠. 그 진첸 항구에 어디에다가 제 물건을 툭 던져놔요. 그 배가 우리나라 인천항으로 오는 겁니다. 인천항 오면은 그 배 안에서 저한테 물건을 주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을 내륙으로 내려야 되죠. 그 가격도 들어갑니다. 예, 여기 왔네요. 용 거를 써주는 거예요. 요 트레이드 링크라는 요 사이트가 있는데 CBM 계산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받았던 부피가 있죠. 51, 41, 35. 저거를 요 사이트에 적어주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혹은 단위. 중량이 저기 6.6kg 있죠. 밑에 6.6. 계산하기. 계산해서 나온 걸 여기다가 써주는 겁니다. 계산기에 잡은 거, 그거 CBM 0.08 CBM 나오죠. 무거운 게 아니니까. 그럼 저기다가 CBM에 0.08, 중량 6.6kg 써서 다음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 회사까지 오는. 그럼 자동으로 견적서가 생성이 돼요. 자동으로.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하단 좌측에 견적서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견적을 보내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 최종 가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한테 제품이 올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항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입하실 경우가 중국에서 많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숙지하는 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몰라 그러지 마시고. 모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하나하나 해보니까 뭐 되더라고요. 이렇게 견적서를 1차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 많이 있는데 전 이 회사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의뢰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오타 있을까봐 계속 한번 해보는 거예요. 스펠링을. 오타 나면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국의 사업가인데 1인 사업자지만 살펴보고 연락드리겠다. Thank you for your kindness. 친절함 감사한다. 복사해서 담당자분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연락드리겠다.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창 두 개 띄워놓으시고 하나하나 질문하고 다 받은 거 복사해서 이 사이트에 집어넣어주고 거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하고 통관 업무를 내가 할 줄 안다 그러면 이 사이트는 의미가 없겠죠. 혼자 다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통관 업무를 도와주는 회사를 포워더 업체라 그럽니다. 포워더 업체가 제 제품의 수입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중국의 업체와 뭐 전화 같은 거를 이렇게 주고받나 봐요. 담당자 이메일과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중국의 담당자한테 이메일 주소를 좀 물어봐야 돼요. 저희 통화 포워더 회사에서 요구하니까. 저희 담당자 이름이고요. 담당자 이름을 저기다가 써주고요. 저 매니저라고 있잖아요. 담당자 이름을 써주고 회사명도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모르니까 이것저것 눌러보는 겁니다. 회사명을 좀 찾는 겁니다. 회사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지금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회사명입니다. 저 회사명을 복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몰라서 또 헤매는 겁니다. 저를 복사하면 될 텐데 얘가 회사명이죠. 클릭하면 그 회사의 사이트가 쭉 나옵니다. 어떤 거를 만드는 회사인지 또 몇 년을
회사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회사명이겠죠. 예, 되게 신뢰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골드 등급으로 써 있죠. 예, 쟤를 복사하면 되죠. 복사한 다음에 회사 명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예, 담당자 이메일도 받아야 되고요. 거기는 그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필요한 건데 전화번호가 있나 없나 보려고요. 근데 전화번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안 보여주더라고요. 예, 이제 이메일 주소 좀 알려달라고 이제 쓰는데 이메일 주소를 저 친구가 보내주면 이메일 주소 복사해서 아까 그 사이트에 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는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를 보내줬죠. 이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활성화 안 돼 있죠. 버튼이 저 위에 엑스포트 컨택트 넘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나중에 제가 그 회사 물어보니까 그 당시 오류가 나서 넘어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네, 땡큐 베리 머치를 또 써주는데 조심스럽더라고요. 혼날까봐. 야, 저것까지도 번역기를 돌려야 됩니다. 참 이렇게 무서워요. 네, 습관이. 근데 저기 4번을 잘 모르니까 이 회사의 채팅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게 뭔지 왜 안 넘어가는지. 이건 한국 회사니까 그냥 한국말 하시면 돼요. 채팅을 통해서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면 이게 알려줍니다. 안 되는 부분을 좀 물어보는 중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통관 업무를 도와주는 회사와 견적을 받기 위한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저기다가는 담당자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그러네요. 담당자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한국의 포워드 업체하고요. 궁금한 것들을 채팅창을 통해서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뭐 저 알리바바에서 하다가 잘 뭐 실수하면 끄면 되잖아요. 그죠? 딴 데다 또 업체를 의뢰하면 되는 거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한 두세 번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통관 업무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는 이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포워드 업체하고 컨택을 하셔서 한 두세 군데 정도 컨택을 하셔서 협의해 보시고 조건에 맞는 업체랑 거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사이트 내에서 견적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수입하는 그런 제품이라 그러면 1위안, 뭐 0.0. 몇 센트만 오버해도 그 액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물건을 수입하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을 아는 게 되게 필요할 겁니다. 0.1달러가 수천 개, 수만 개 되면 큰 돈이 되듯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확하게 아시면은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저는 물건을 사입할 제품에 대한 견적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내에서 국내로 우리 수입자잖아요. 수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그 단어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판매업자는 물건만 만들어 두고 거기까지만입니다. 걔들도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 사무실에다가 박스를 놔두면 택배 회사에서 가져와서 그 택배 회사가
그 항구 배에다가 실어주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내가 다 해야 돼요. 수입하는 내가. 내가 그걸 못하니까 포드 업체를 통해서 대행을 받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왜 그런 전문적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거 잘하는 회사들을 끼고서 하는 게 뭐 비용은 좀 추가되더라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담은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견적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 부분은 이 업체에 대한 노하우니까 제가 그 액수에 대한 부분은 좀 모색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필요한 포드 업체를 몇 군데 찾아서 한번 해 보시면은요. 저도 이거 처음 하는 거거든요. 처음 하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흐름을요. 예, 저도 처음에 하게 되게 무서웠습니다. 뭐 중국어 안 되죠.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물건 한번 사본 적이 없죠. 사는 방법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뭐 유튜브를 통해 보거나 블로그 통해 글을 보면서 지금 처음 시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용기까지 필요할까 싶은데 처음에 알리바바 회원가입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 1688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해보니까는 뭐 하나하나 못 넘을 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하는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뭐 EXW라든가 FOB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설명에다가 아래 설명에다가 요 내용에 요 영상에 있었던 그 대화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 제가 파일을 여러분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댓글로 받을 이메일 써주시면 제가 저것이 이메일로 제가 그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필요한 대화 방법과 그리고 간단한 용어 같은 거 정리하는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을 여러분들 원하는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입에 필요한 몇 가지의 단어, 용어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쓰러지고 힘들어합니다. 온라인이 진입비용이 낮지만 경쟁은 더 치열하더라고요. 오프라인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들러서 하나라도 팔 수가 있는데 온라인의 쇼핑몰은 순위에서 밀리거나 검색이 안 되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아실 겁니다. 노출되기 위한 노력과 노출됐을 때 좋은 제품을 경쟁력 있게 팔기 위해서는 제품의 단가를 낮게 수입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알리바바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래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남겨주신 분들한테 이 수입에 필요한 용어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2021년 흰 소띠라 그러나요? 흰 소띠에는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배워야 본다 임성민이었습니다.